강봉회가 왜 타깃이 된 거야? 피 묻는 자는 다 즉결 처분. 대모님이 만든 룰이잖아요. 어디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파과라는 제목과 조각이라는 이름에 숨겨진 의미, 그리고 원작인 소설과 다르게 영화만이 할 수 있는 의도된 연출에 대하여 영화 파과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과연 파과에는 어떠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1975년) 한방눈이 내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추위에 떨며 거리를 헤매던 한 소녀가 길가에 쓰러지고 마는데요.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류와 그의 아내에게 구조되고, 그렇게 오갈 곳 없던 그녀는 부부의 가게에서 함께 일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미군 병사에게 겁탈당할 위험에 처한 그녀는 처절한 몸싸움 끝에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이를 뒤늦게 발견한 류가 겁에 질린 그녀를 안심시키고 손톱이라는 이름의 킬러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면서 영화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죽여도 되니?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인 구병모 작가의 파과는 40여 년간 청부살인을 업으로 살아온 60대 여성 킬러 조각이 노화로 쇠해져가는 육체와 정신을 견디면서도 과거와 현재를 잇는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변화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를 원작으로 만든 민규동 감독의 영화 파과 역시 40년간 전설적인 킬러로 살아온 조각이 60대가 된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의 여러 사건들을 조금씩 오가면서 스토리가 진행되는 플롯을 가지고 있죠. 파과라는 제목은 흠집이 난 과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처럼 여자의 나이 16세를 이르는 말이기도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60대 킬러인 주인공 조각의 이름 역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물건에서 따로 떨어져 나온 작은 부분이나 재료를 깎아 입체 형상을 만듦의 뜻을 가지면서도 극중에서 조각이 직접 설명하는 것처럼 짐승의 발톱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즉, 조각이라는 이름은 류가 붙여준 손톱이라는 뜻을 계승하면서도 류라는 소중한 대상을 잃은 그녀가 자신 스스로에게 새롭게 만든 이름인 것이죠. 파과라는 영화의 제목 역시 류를 처음 만났던 16세 소녀의 마음과 40여 년간 킬러로 살아오며 점점 노쇠하고 있는 60대의 조각,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결국 이 파과의 이야기는 소중한 것, 즉 류를 지키고 싶었던 과거 손톱의 마음이 파과의 시기를 겪고 있는 현재 조각 마음속에서 되살아나면서 다시 한번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벌어지는 이야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조각이라는 이름은 류를 잃고 더 이상 소중한 것을 만들지 않으려 했던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있던 한 조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물론 이러한 파과라는 제목과 조각이라는 이름의 캐릭터 설계는 이미 원작인 소설에서부터 잘 조형되어 있던 기본 설정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러한 원작 소설의 장점들을 살리기 위해서인지 다소 실험적인 플롯 배분과 연출을 시도하고 있죠. 이 영화에는 유독 플래시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이야기에 과거의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명확한 이유나 매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발되는 플래시백은 관객의 집중도를 흐트러뜨릴 뿐만 아니라 영화의 중요한 반전까지도 쉽게 예측될 수 있도록 만들고 맙니다. 이 영화의 중심 스토리는 조각과 투우의 대립인데요. 조각을 죽이려는 킬러 투우가 사실은 과거의 조각에게서 구해줬던 아이였고, 그녀를 잊지 못한 채 그녀를 다시 만나기 위해 킬러가 되어 나타났다는 사실이 결말에 밝혀지면서 영화의 중심 스토리가 마무리되죠. 하지만 과거의 수많은 기억을 계속해서 상기하던 조각이 투우가 죽어가던 순간에야 비로소 자신을 많이 따랐다는 일을 기억해낸다는 이 영화의 결말은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여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전부터 투우가 조각의 주의를 배회하며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관객은 이 둘의 관계에 대해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결말에서 진작 보고 싶었다라는 말 한마디면 해결되었을 일을 이렇게까지 만든 투우의 행동과 태도 때문에 관객은 감동은커녕 납득조차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결국 영화는 수많은 플래시백을 이용하고 과거의 이야기를 계속했음에도 원작과 달리 투우의 서사를 관객의 마음에 쌓는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영화는 한정된 시간 동안 함축된 이미지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편 소설의 모든 디테일을 담는 것은 무리입니다.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새로운 파과를 보여야
되어야 했을 텐데요. 제게는 이 영화만의 선택과 집중이 앞서 말했던 현재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플롯과 과거와 현재의 감정을 잇는 연출로 보입니다. 물론 소설도 현재의 이야기와 과거의 이야기가 교차되며 스토리가 진행되지만 영화에서는 이미지 연출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시도를 하고 있죠. 그중 첫 번째는 때때로 회상씬에 등장하는 인물이 젊은 조각이 아니라 나이 든 조각이라는 연출입니다. 과거의 배경에 현재의 조각이 등장하는 연출을 통해 40년 동안 비정한 킬러로 살아온 조각이 변화하는 이유가 단순히 현재의 감정 변화 때문이 아니라 이미 류가 죽었던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축적되었고 또다시 반복되는 일임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연출적 선택은 소설과 달리 한정된 시간을 써야 하는 영화라는 매체 특성상 조각의 심경 변화를 충분히 다루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거와 현재를 잇는 함축적인 이미지, 즉 과거의 사건에 현재의 조각이 등장하는 장면을 통해 조각의 심정을 미학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연출이 스토리상 자연스럽고 감정 전달에도 효과적이었냐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 영화 파과가 원작 소설이 가진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화적으로 아쉬운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중요한 메타포인 파과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영화는 과일을 수차례 등장시키고 급기야 파과의 뜻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파과 이거 하나 더 드릴게. 그리고 손톱이었던 그녀가 조각으로 이름을 바꾼 것을 설명하기 위해 조각의 이름 뜻을 조각 스스로 말하게 했죠. 이것을 만약 독자로서 소설책의 지문으로 보았다면 어색하지 않았겠지만 오로지 이미지와 대사로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 영화의 관객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파과라는 문학작품의 중요한 메타포를 설명하기 위해 대사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설명하다 보니 그 의미는 오히려 얄팍해지고 심지어 피상적인 느낌마저 받게 되는 것이죠. 한정된 시간 동안 캐릭터의 심상을 표현하기 위해 조각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연출적 시도들은 좋았습니다. 다만 조각을 제외한 류와 투, 그리고 손 실장과 강 선생 등 다른 등장인물들은 다소 기능적으로 소비되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주 조연들의 스토리와 그 내면 심리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탓에 중요한 결말에서 보여준 길고도 깊은 투의 열연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동안 액션 영화를 즐겨보지는 않았던 관객이라 파과의 액션씬이 얼마나 훌륭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영화는 제목처럼 노쇠한 60대 킬러가 주인공인 영화이고 그렇다면 60대 노인만이 할 수 있는 액션을 보여주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60대 노인이라 더 아프고 괴로워 보인다는 점 말고는 다른 액션 영화들과의 차이가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사운드 디자인인데요. 영화는 액션 영화에서 느낄 수 있는 특유의 타격음을 비롯하여 액션 효과음에는 많은 신경을 쓴 것 같지만 그 외의 씬에는 다소 전형적인 음악과 효과음을 사용하여 극적 긴장감을 오히려 감소시키고 감정 몰입을 방해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파과의 플롯이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며 진행되는 스토리인 만큼 관객의 몰입감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과거와 현재의 씬을 잇는 장면들이나 서스펜스를 조성하는 장면, 그리고 감정적으로 고조되어야 할 장면마다 너무 전형적인 사운드 디자인으로 관객의 몰입을 방해하고 있는 점이 꽤나 아쉬웠습니다. 만약 영화 파과를 재미있게 보셨다면 혹은 어떤 아쉬운 점이 있으셨다면 구병모 작가의 파과라는 장편소설과 함께 파과의 외전이 담긴 파쇄라는 단편소설도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채널 이름 옆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뒤 종 모양을 한 번 더 눌러서 전체로 바꿔주시면 새로 업로드된 영상을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